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수 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수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같은 문자가 여러 번 곱해져 있을 때 그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그 문자의 오른쪽 상단에 쓴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은 지수를 가지고 있는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지수 법칙은 a n제곱이 a가 n번 곱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부터 지수 법칙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n 플러스 n제곱입니다. 예를 통해 살펴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다섯제곱은 a 3개와 a 5개를 곱하라는 것이므로 총 곱해지는 a의 개수가 3 플러스 5, 8개가 됩니다. 두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m과 n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쓰입니다.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처럼 m이 n보다 큰 경우에 이 나눗셈을 분수로 표현하면 분자에 a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공통 부분을 모두 약분했을 때 분자에만 a가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뺀 만큼 남아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m이 n보다 큰 경우에는 a의 n-n제곱이 됩니다. m과 n이 같을 때에는 분모와 분자에 a의 개수가 똑같아서 모두 약분되어 1이 됩니다. a 세제곱 나누기 a 다섯제곱처럼 n이 더 큰 경우에는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 a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공통인 부분을 모두 약분했을 때 분모에 남는 a의 개수가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있는 수를 뺀 수가 되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m보다 n이 더 큰 경우에는 a의 n-m제곱분의 1 하고 써집니다. 세 번째,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입니다. 즉, a 5제곱의 세제곱은 a 5제곱을 3번 곱하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a가 5개 곱해져 있죠? 그것이 세 묶음 있으니 총 곱해지는 a의 개수는 5 곱하기 3, 15개가 됩니다. 네 번째, a 곱하기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다. 그리고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예를 통해 살펴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ab의 세제곱은 ab를 3번 곱하라는 것이고 실수는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이 식은 a가 3번 곱해지고 b가 3번 곱해졌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b분의 a의 세제곱은 b분의 a를 3번 곱하라는 이야기이므로 b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지수 법칙을 모두 정리해봤는데 여기에서 미수로 사용되는 a나 b는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0은 몇 번을 곱하더라도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들이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미수로 쓰이는 a나 b는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수에 쓰인 수는 같은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번이 적용되는 이러한 식을 계산할 때 무심코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면 a의 0제곱과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수가 0인 이유는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가 같기 때문이므로 a의 0제곱은 1이라고 판단하면 되고 지수가 음수인 이유는 앞에 있는 수보다 뒤에 있는 수가 더 크기 때문이므로 분모에 a가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제곱분의 1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예 a의 0제곱은 1이라고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분의 1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수 법칙을 적용시켜서 계산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m 또는 n이 음의 정수인 경우를 상황별로 나누어서 이 식을 계산해보면 같은 결과가 얻어집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직접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수는 자연수뿐 아니라 0과 음의 정수도 될 수 있으므로 정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수가 정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어지면 이 식과 이 식은 따로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추가됨으로써 지수 법칙이 정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하고 보니 유리수 범위까지도 확장해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 그 수를 어떻게 정의해야 이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지수가 n분의 1인 a의 n분의 1제곱을 먼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분의 1에 n을 곱하면 1이 되므로 이 수를 n제곱하면 a로 간단히 정리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a의 n분의 1제곱은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정의를 하면 될 텐데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거듭제곱 시간에 배웠지요. n제곱근 a입니다. 따라서 a의 n분의 1제곱을 n제곱근 a로 정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a의 n분의 1제곱만 정의를 하면 a의 n분의 m제곱은 지수법칙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므로 조건에 이 식만 추가시켜도 지수가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설명할 때 사용했던 문자를 그대로 가져오니 이 n이 여기 n과 충돌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여기 m과 n을 모두 xy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의 n분의 1제곱이 거듭제곱근으로 표현이 되었으므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수의 범위를 양수로 제한하고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따라서 여기 사용되는 n은 이 이상의 자연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조건에서 이 식이 모두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x를 정수분의 정수, y도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하고 거듭제곱근의 성질과 정수 범위에서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증명 과정이 어렵진 않지만 지수법칙을 기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선생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수가 무리수일 때만 잘 정의되면 지수법칙이 실수 범위까지 확장되어집니다. a의 루트 2제곱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일부분만 자르면 유한소수이기 때문에 유리수가 됩니다.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일부만 잘라서 대입한 값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수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잘라서 지수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이 수는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수를 이것으로 정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써지는데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기호이지만 선생님이 편의상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무리수일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식을 계산해 보면 모두 같은 결과가 얻어져서 지수법칙이 실수범위까지 확장되어집니다. 이렇게 지수법칙을 실수범위까지 확장해 보았는데 지수법칙은 곱하기나 나누기 그리고 미수가 같거나 또는 지수가 같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수법칙이 조금 헷갈리면 자연수 범위에서 계산했던 내용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듭제곱근 기호로 표현된 수를 계산할 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서 힘들었던 친구들은 거듭제곱근 기호를 지수로 바꿔서 지수법칙을 활용해 보세요. 계산이 훨씬 간단할 겁니다. 지수법칙은 이 부분만 더 간단하게 살짝 다듬어서 이 식과 이 식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로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